저는 이제 스마트 인재개발원에서 뭐 수업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나 어떤 포스터 같은 거 보고 있으잖아요. 그 홍보팀이랑 그리고 전체적인 스케줄링 담당 기획실장을 맡고 있고요. 수업은 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배울 웹 쪽이랑 그리고 빅데이터에서 분산 처리 쪽 수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뭐 본인이 백엔드 개발자나 좀 개발자 쪽으로 뭐 취업을 희망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이 개발자로 취업을 할 때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시면 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고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아직 저희가 교재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재를.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오늘 쉬는 시간 끝나고 이제 교재가 언제 오는지 파악을 해볼 건데, 저는 수업을 거의 그 교재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금 팀별로 아니면은 이제 수업에 참여하고 싶을 때 이제 왔다 갔다 등원 오프라인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브 수업할 때만은 교재를 좀 가지고 다니면서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게 생각입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Node.js라는 서버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수업을 해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명진쌤이나 뭐 HTML, CSS 수업을 했던 거는 사용자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론트엔드 부분. 사용자 눈으로 확인하는. 간단하게 그거 좀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보통 이제 그 웹이라는 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어떠한 정보를 요구하는 잠시만요. 어떠한 정보를 요구하는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웹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어떠한 정보를 요구하는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사람이 있고 이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버라는 객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HTML이나 뭐 CSS나 그리고 또 하나 어제까지 여러분들 좀 어렵게 수업에서 자바스크립트 얘들은 클라이언트 쪽 언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왜 이들이 클라이언트 언어냐면 사용자의 눈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거든. 사용자의 눈으로 보여주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게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얘들 총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프론트엔드 부분이라고 합니다. 프론트엔드 부분. 앞에서 사용자의 요구를 어떠한 그래픽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건 딱 이 부분이야. 프론트엔드 부분을 배웠었고 기본적인 아마 자바스크립트에서 좀 자바스크립트를 쉽게 쓸 수 있는 그쵸? jQuery까지도 배웠겠죠? jQuery까지 딱 이렇게 배웠을 건데 오늘부터 저랑 배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서버 부분. 사용자가 어떠한 정보를 요청을 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서버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서버는 사용자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동작을 한다고 해서 얘는 백엔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백엔드라고. 백엔드라고. 그래서 이 서버를 만들 수 있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배웠던 자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JSP 서블릿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부터 배울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Node.js라는 언어 있죠. 그래서 이 서버를 구성할 수 있는 언어들은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은 저랑 이 서버를 만들 때 오늘부터는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Node.js라는 언어로 서버를 만들어 볼 거다라는 거. 그래서 정확히 이 서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아마 첫 번째 시간 3, 40분 정도는 계속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그 보통 서버가 자바스크립트를 하고 배우는 거여서 좀 더 어려워진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서버라는 언어는 여러분 이미 쓰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쓰는 문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저랑 수업을 하면 뭐가 제일 많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가 제일 많아요. 처음부터 막 코드를 쳐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서버 프로그래밍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잘 짤 수가 없어. 이미 짜져 있는 문법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문법을 가져와 쓰면 되겠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충분히 서버를 만들 수 있다. 이미 만들어진 틀이 있기 때문에 자바처럼 하나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고리즘이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다. 서버 문법은. 그래서 좀 저는 이제 당연히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엔드에 이 서버라는 부분을 Node.js로 만들어 볼 거다. 그래서 이 웹이라는 거는 크게 클라이언트와 서버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문서 형식으로 돼 있던 것들이 웹이라는 게 발전이 되면서 이제 모두 다 HTML 웹페이지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HTML 시간 때 배웠던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웹이라는 건 크게 어떠한 정보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서버라는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어떠한 정보를 웹브라우저에서 웹브라우저라고 하면 여러분들 크롬, 사파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죠. 어떠한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로 가게 되고 서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중에서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대한 페이지를 넘겨주고 이게 클라이언트와 서버다.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이야. 서버는 네이버 서버, 구글 서버, 카카오 서버 이런 애들이 서버 역할을 하는 거고 좀 더 예를 깊이 있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브라우저에 네이버.com이라고 치잖아. 그러면 그 0.3초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 한번 봐볼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브라우저에다가 네이버.com이라고 치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빨리 여러분들 눈에 떠가지고 어떠한 우리가 네이버 서버에 어떤 걸 요청하고 응답받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저희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시간 때 이거 개발자 도구 켜봤었죠? 개발자 도구.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개발자 도구에서 프론트엔드 할 때 주로 썼던 거는 아마 이 엘리먼트 부분을 많이 썼을 거야. 이게 다 프론트엔드를 쉽게 보기 위한 크롬에서 만든 개발자 도구거든. 근데 저랑 이제부터 많이 확인하실 거는 탭 중에서 네트워크라는 탭이 있어. 네트워크라는 탭. 이 네트워크라는 탭은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어떤 데이터, 어떤 파일을 주고받았는지를 쭉 나열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F12 눌러서 네트워크 탭으로 간 상태에서 다시 네이버 여기 웹페이지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아래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 뜨죠. 아래 새로 고침 한번 해보면 파일이 엄청 많이 뜰 거예요. 파일들이. 이게 순간적으로 그 0. 몇 초 사이 여기에 보면 1초가 안 걸리거든요. 500ms니까 거의 0.5초 만에 서버에서 엄청나게 많은 통신을 어떤 파일들을 가져온다는 거지. 이만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서버와 굉장히 많은 통신들을 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미지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 파일들이 존재를 하는데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럼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네이버 컴이라고 치는 순간 이 네이버 서버에서는 저희한테 이렇게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진 소스 코드를 보내주지.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크롬이나 사파리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애들이 얘를 해석을 해서 우리 눈에 디자이너 고랑이 보여주는 거야. 이 순간의 시간이 0.5초도 안 걸린다는 거지. 그만큼 인터넷 속도가 우리나라가 빠른 거야.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긴 진짜 느려요. 땅이 커서. 근데 우리나라의 장점 중에 하나지. 그래서 빠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0.5초 만에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통신이 빨리 이루어진다. 그럼 이 서버라는 거는 하는 역할이 정말 간단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HTML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가 사용자가 원하는 HTML 페이지를 보내주는 역할을 서버가 해요. 간단하죠?
왜냐하면 우리 네이버만 보더라도 페이지가 워낙이나 많잖아. 메일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메인 페이지도 로그인 페이지도 있고. 그럼 이 서버는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 중에서 뭐 홍주 씨가 원하는 페이지를 넘겨주고 인성 씨가 원하는 페이지를 넘겨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서버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진짜 고전적인 서버의 역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점점 많은 컨텐츠들을 요구하기 시작을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HTML 처음 나왔을 때는 문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점점 이미지가 많이 쌓여지기 시작하고 영상이 들어가고 컨텐츠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예전에 우리 인터넷을 100명 있었다면 지금은 몇백만 명, 1억 명이 써버려. 근데 개발자의 수는 그만큼 많아지지가 않아요. 사용하는 사람은 1억 명이 될지언정 개발자가 그 정도의 수를 못 따라간다는 거지. 사람은 많아지는데 개발자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냐면 그만큼 HTML 페이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정적 페이지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같이 볼게요. 정적 페이지와 동적 페이지라는 게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여기가 저희가 자주 보는 위키백과 사이트거든요. 위키백과 사이트. 한 번씩 보시죠. 근데 위키백과 사이트에서는 아무리 새로 고침을 눌러도 페이지에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정보만 계속해서 우리한테 보내줘. 그럼 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보내줘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 고침을 눌러도 절대 페이지에 변화가 없는 페이지를 정적 페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만들기가 쉬워요. 만들어 놓고 얘만 보내주면 되는데 서버에서. 근데 문제는 최근에 사람들이 보는 페이지들은 어떤 페이지가 많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네이버 메인 페이지인데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 계속 눌러보세요. 그럼 똑같은 도메인인데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어. 똑같은 도메인인데 이게 동적 페이지야. 아무리 새로 고침을 눌러도 똑같은 내용을 응답을 해주는 건 정적 페이지, 스태틱 페이지. 그리고 네이버처럼 새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는 거 이걸 동적 페이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웹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페이지는 정적 페이지일까요? 동적 페이지일까요? 두 개 중에 우리가 평소에 서비스를 이용할 때 쓰는 페이지가 정적이 많을까 동적이 많을까? 당연히 동적이 많죠. 그렇죠? 당연히 동적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 다 동적 페이지예요. 다 동적 페이지가 많아. 동적 말고 동적, 동적 말고 동적이 동적. 그래서 우리가 보는 페이지는 동적 페이지가 엄청나게 많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개발자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땀 흘리면서 만들면 너무 고생을 하니까 이제 개발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 HTML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기계가 이 HTML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사람 개발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한테 만들라고 시키는 거지. 이 사람이 원하는 페이지를 만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서버가 단순하게 많은 HTML 페이지를 갖고 있는 역할만 했다면 지금부터는 서버가 HTML 페이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HTML 페이지를 사용자에 맞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즉 서버의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담기는 거지.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뭐로 만들 거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노드.js라는 걸 쓸 거다. 서버에 프로그래밍을 설치를 하는데 즉 HTML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래밍을 만들 건데 그걸 바로 노드.js라는 언어로 만들 거다. 이게 서버의 개념과 저희가 노드.js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 사람 누군 줄 알아요? 아니 알 거야. 자바스크립트 배웠으면 이걸 모를 수가 없어. 이름 맞추는 사람한테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웠으면 이 사람을 모를 수가 없어. 안 했을까? 명진쌤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까? 맞아요. 브랜든 스티븐 잡스 말고 어떻게 이 사람이 스티븐 잡스야? 이 스티븐 잡스 절대 아니지. 어떻게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살찐 적이 없어. 나 살찐 적 있긴 한데 이렇게 생긴 적이 없어. 맞아요. 브랜든 아이크라고 자바스크립트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자바스크립트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 그래서 이 넷스케이프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 뭐 크롬, 사파리,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제일 큰 조상입니다. 조상.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있어서 제일 조상이 넷스케이프라는 웹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이 넷 어플리케이션 넷스케이프를 만들 때 이 웹 브라우저 안에서 간단하게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달라고 이 브랜든 아이크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나온 게 자바스크립트야. 자바스크립트.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별로 인기가 없는 언어였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콘텐츠를 만들 때는 거의 이 플래시를 많이 썼지.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알 거야. 이 플래시 프로그램 들어본 사람 있으세요? 그 액티브엑스 설치했던 시절. 액티브엑스 맨날 우리 뭐 인터넷 킬 때마다 이 액티브엑스 설치하라고 플래시 설치하라고 많이 나왔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인기가 없을 때에는 이 플래시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웹 브라우저에 많이 사용됐었어. 근데 이거를 진짜 싫어했던 사람이 세훈 씨가 말했던 스티븐 잡스예요. 왜냐면 왜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냐라고 스티븐 잡스가 이 플래시를 엄청 싫어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게 스티븐 잡스잖아.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웹 브라우저에서 이 플래시, 그 전까지 플래시를 엄청 많이 썼는데 플래시를 안 쓰고 자바스크립트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마침 구글에서 이 자바스크립트의 성능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V8 엔진을 개발을 하죠. 이 크롬 자체에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래는 플래시라는 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자바스크립트의 사용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다. 이 사람이 달 라이언이라는 사람인데 노드.js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개념이. 그 전에 자바스크립트가 단순하게 웹 브라우저에 있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명진쌤이랑 배웠던 웹 브라우저의 어떠한 부분들을 동적으로 바꿔주는 단순한 언어에 불과했다면 V8 엔진이 개발이 되고 이 달 라이언 사람이 노드.js를 개발함으로써 이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게 돼요. 컴퓨터 자체를. 웹 브라우저가 아니라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은 언어에서 쓰이죠.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고 이 노드.js라는 언어가. 그래서 지금 거의 개발하는 회사들, 유명 회사들은 다 이 노드.js를 써요. 엄청나게 쉽거든요. 서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실제 서버를 만든다는 거는 프로그래밍을 짜는 것보다 그 서버 컴퓨터의 메모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데 노드.js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회사들은 거의 많이 노드.js를 사용을 하고 있다. 노드.js를. 그래서 이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걸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한 거고요. 제가 뭐 수업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 수업을 했던 영상이나 PT는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니까 한 번씩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표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